경윤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부산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부산 교차경주 들어가기 앞서 교차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도 강자들이 고전하다 보니까 160배라는 대박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쌍승이 뒤집히는 경주가 있었고요. 추임이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는 많습니다. 근데 또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경주가 유독 부산 경주에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박민호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전일도 직선에서 잡히면서 이번에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은 류근철의 선행을 집중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활용에 나가되 넘어서게 된다면 박대환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박대환 직선에서 차가 가볍게 나왔었다는 점에서 박민호가 류근철을 상대로 힘겹게 넘어선다면 박대환 또 추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류근철이 힘을 쓰면 박민호가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박민호와 박대환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데 류근철 활용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류근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정훈의 류근철을 공략해 나가봤었는데 류근철이 힘을 썼죠. 금일도 류근철이 최근형 달고 독자 승부 펼쳐나간다면 박민호 또다시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함께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2경주입니다. 조성래가 전일 직선에서 잡혔어요. 금일은 박상훈의 선행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훈이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조성래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간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성래 뒷자리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조용소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고재준을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이죠. 최민호하고 조영소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조성래, 박상훈 믿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3경주입니다. 방극산 월등합니다. 금일 편성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방극산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경방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초조 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비파업 선수들을 궁합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방극산이 송경방 챙겨준다면 송경방 감사한 마음 갖고 흠이 털어내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산 우스급 4경주 고유한이 전일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금일 주드럭 발에 나가죠. 김주석이 몰고 가서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주석 마크만 된다면 고유한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김주석과 고유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주석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자력 추입 가능한 송정훈이 홈밀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송정훈과 연합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근영이 때려주고 송정훈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석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인 송정훈과 김근영의 연합에 여기에 고유한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박민호가 전일 저치기 타임까지는 잡아 나갔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박민호가 류근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 박대환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근철을 중심으로 최근영하고 강병석은 비파업 선수들이죠. 박대환하고 조동우에 여기에 강병철, 박민호는 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4대3으로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류근철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산 경주 특성상 선행 나서는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좀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박대환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대환이 직선에서 조성래를 잡았어요. 금일만큼 박민호가 또 짧게 힘을 썼다간 전일도 박민호 직선에서 잡혔는데 박대환에게 또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이죠.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의 선행을 빼앗는다면 몰고 가게 된다면 7번과 5번에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이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7번하고 5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 마무리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 5예요. 7위하고 7호 두 차권 7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류근철이 저티 나서면서 머리 쳤습니다. 송정훈의 류근철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류근철이 송정훈은 내선에서 갇혔고 류근철은 직선에서 넘어섰어요. 고병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도 류근철 입장에선 최근영 달고 쏘기만 한다면 최근영이 후미권 철저하게 견제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 완승이죠.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환이 후미권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 4하고 5입니다. 5, 4하고 5위 경주권 정도는 맞대결 시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박민호가 결승 가기 위해서 좀 총력전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만 못 가게 막는다면 이번 편성 류근철 힘 한번 못 써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대환과 연합인데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7번과 2번 쪽 복승까지 함께 염다시대 7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 4하고 5위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수급 이경주입니다. 조성래가 전일 간만에 짧게 힘을 써봤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좀 힘을 쓰기보다는 박상훈을 좀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훈이 금일만큼 힘을 써줄 것 같아요. 조성래가 몰고 가죠. 직선에서 취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의 협공 가능성 쪽에 박상훈도 자꾸 때리면 시속하면 괜찮습니다. 조성래가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6번과 3번 두 선수의 동반 입상 파업 선수들의 완승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성래 뒤로 가는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조용소가 후미권 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조성래가 힘을 썼는데 하필 박대환, 취입이 좋은 박대환이 붙다 보니까 직선에서 잡혔어요. 조용소는 후미 견제는 가능한데 취입은 약합니다. 조성래 이 맛에 딱 맞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조씨들이죠. 더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6번과 5번 동반 입상, 금연만큼 조성래는 철저하게 박상훈이 가면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3번 쪽 우선하시되 6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상훈이 때려준다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기환하고 고재준, 조용소, 최민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상훈 믿다가 조성래까지 함께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반바퀴 젖힙니다. 조용소가 쫓아가든 최민호가 쫓아가든 이번 편성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비파업 라인 조성래 쪽으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재준의 조용소, 고재준의 최민호 공략해 나간다면 좋은 배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훈만 타밍 빼앗는다면 조성래도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어요. 7번과 4번, 7번과 5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객관적인 기량면 놓고 본다면 6번과 3번의 연합이 우선이죠. 6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은 수급 3경주입니다. 방극산이 축입니다. 컨디션 좋아요. 전반적으로 주병환 있죠. 송경방 있습니다. 이세혁의 함동주까지 5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김견하고 하동석만 파업 선수를 점에서 협공을 펼쳐 나가기 두 선수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 혼자 달아나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 전개상 함동주, 방극산, 송경방, 이세혁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함동주가 때려는 줄 것 같아요. 한데 방극산이 반바퀴 지점에선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후미권 마크는 송경방이 철저하게 후미권 마크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하죠.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송경방이 방극산 뒤로 확실하게 물고 가는 현준형 펼쳐나가게 된다면 1번과 4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칫 송경방이 마크를 놓치거나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서혁 정도는 충미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선책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방국산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 동시차 우승을 했었죠. 자신감이 확실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챙겨준다면 송경방도 감산 많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4번 깔끔한 승부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요, 전 함동주보다는 이서혁이죠. 방극산도 본인의 연대 세력들, 비파업 선수들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호미권 마켓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이서혁 정도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이 전일 직선에서 힘을 썼는데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김주석 결승 가기 위해서 고유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고유한이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임빈섭이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고유한이 주도권 잡아 나가죠. 이를 김주석이 선행이 아닌 고유한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주석도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유한이 잘 가기 때문에 고유한을 타겟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6번과 7번, 6번과 7번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양희진이 막혀 나갈 것이냐, 송종원이 막혀 나갈 것이냐, 조택이냐, 김근영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송종훈이 내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자력 주입도 가능하고 경주를 상당히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송종훈하고 김주석이 또 한 살 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송종훈이라는 점에서 6번과 2번을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6번과 7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영이 때려주고 송종훈이 막혀나가죠. 고유한이 있는데 고유한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송종훈이 전일 내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고전했습니다만, 김주석이 고유한만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유한도 전일 본인이 머리 쳤기 때문에 이번 편성 욕심내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주석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송종원이 정신차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2번과 1번 비파업 완승이죠. 여기에 뒤늦게 고유한이 나오는데 칩이 나오지 못하는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죽 썼기 때문에 이번 편성 송종원 머리에 김근영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1번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정도는 김주석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주석 2착이 아닌 머리 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현이 때려주고 김주석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6번과 7번 동반 입상, 송종훈 후미권 마크전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진섭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깝깝한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진섭의 연대가 정성훈하고 김유승밖에 없습니다. 반면 양진의 연대는 허덕영 있죠. 고정현 있고 박성순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라인업이 딱 갖춰진 상황인 것 같아요. 4번, 6번, 1번, 7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임진섭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현이 때릴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몰가서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정인보다는 전일 직선에서 출발 살려나갔었던 박성순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임진섭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고전하면 바로 태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양진의 뒤를 공략해 나간다면 우승은 몰라도 2차권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력 취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1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1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7과 1호 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7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허동혁이 때리고 고종인이 몰고 가죠. 고종인이 몰고 가게 된다면 뒤에서 양진우하고 임진섭 여기에 박선수까지 박터지게 싸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고종인이 끝까지 경주를 주도해 나가면서 머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종인이 머리치게 된다면 양진우가 갈 것 같고 고종인이 머리치게 된다면 임진섭이 외선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일하고 6호입니다. 싸워주기만 한다면 6일하고 6호 경주권 정도는 6일하고 6호 경주권 뭐 직전에 차도 고종인이 직선에서 차가 나와서 머리 쳤어요. 6일하고 6호 노림수를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진섭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쿱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기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기원이 타이밍을 빼앗긴다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윤여범 있고 고병수가 있죠. 여기에 한재호가 있고 김지훈이 있어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5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기원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재과 있고 어미태가 있죠. 조재가 때리고 어미태가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이 전일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병수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 마크도가 어중간하고 선행도 어중간해요. 반면 고병수는 마크력이 상당히 좋죠. 그 점 때문에 양기원 입장에서는 고병수 달고 쏘는 게 이래저래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의5번하고 3번 동반 입장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타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5번, 3번, 5번, 2번 그 중에서도 전 5번과 3번 쪽 고병수의 호미권 마크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 2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조재호가 때리고 어미태가 몰고 갑니다. 양기원이 넘어서려고 하는데 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미태도 제가 봤을 땐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재호와 연합 펼쳐 나가죠.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양기원이 넘어서다 퍼지면 고병수가 외선에서 날라올 수는 있어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양기원이 가면 머리입니다.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2번, 1번이나 2번, 3번 정도는 어미텍 놓고 공략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양기원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5번과 3번 쪽에 5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전일도 부산 경주 150, 160배가 넘는 대박을 고배당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회차도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